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리 처분 계획이 있어서 그 관련 소장을 대표님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관리처분 무효 소송 네, 말씀하시나요? 네. 네, 본 적이 있어요. 어떻던가요? 제가 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상당수가 그 소송을 지금 하고 있죠. 원고 명단이 몇 분이나 되죠? 150명 정도 됩니까? 근데 원고들은 그 내용 다 보셨습니까? 소장 내용?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내용 못 봤습니까? 네. 아니 근데 보신 분들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가 못 봤다는 것이지 보신 분들은 분명히 있죠. 저한테 왜 소장을 한번 보내주셔서 제가 본 적은 있습니다. 관리처분 근데 제가 지금 한번 봤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저한테 지적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째, 그 소장이 주장하는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 소장에서 피고 1이 조합이었습니다. 근데 피고 2가 구청이었죠. 네, 맞습니다. 저 조합은 관리처분이 무효고 구청은 이 관리처분을 취소하라 이런 인가처분을 취소하라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행위 하자를 다툴 수 있고 인가의 하자는 다툴 수 없다는 게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소송을 할 때 구청을 넣어서 소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상대로 조합을 피고로만 잡아서 소송하시는 게 맞고요. 단지 그래서 청구 취지를 쓰실 때는 피고가 2013년 10월 31일자로 조합은 31일자 조합은 총회에서 결의하고 그 다음에 구청이 인가한 날이 있으면 양천구청장이 몇 월 며칠자로 인가한 관리처분 계획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청구 취지를 한 줄로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피고 1은 어쩌고 피고 2는 어쩌고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소송은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여러분이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물론 관련 판례나 이런 거를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제가 이미 타인에 제기되고 있는 소송이라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지적하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답변도 아마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에서도 그런 반박은 피고 2 입장, 구청장 입장이 되면 우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제기된 소송이 피고 2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부분 각하 결정을 했습니다.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각하입니다. 소의 상대방이 잘못되어 있다 해서 각하랍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는 두 가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는 사업비가 증가를 했는데 지난번에 요 내용이었죠. 2158억에서 2372억으로 214억 원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렇죠. 214억 원이 증가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215억 원이 증가해야 10%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2000 그렇죠. 그런 거죠? 네. 214억. 네. 네. 좀 안 2158억입니다.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적조합은 3분의 2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제가 아까 제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되죠. 네. 그런데 얼마가 안 된다고 소장에 써 있냐면 1억 9천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보면 1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네. 뒤에 빼버리니까 네. 1억 9천이 부족하다. 10%에서 네. 그런데 3분의 2의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데 말이 안 됩니다. 네. 아니,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말을 내가 깨버렸습니다. 내 주장을 내가 탄핵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소장 구성상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대할 바가 없고요. 1번 주장 취지 중에, 무효라는 주장 취지 중에 1번은 내 스스로가 청구 취지를 별도로 입증하지 않는 한 주장할 바가 없고요. 그런데 왜 이거에 대한 주장으로 뭐였냐면 조합원 총회 그 결의서 아니 그거였죠. 아니 요 총회 의사로 송의사요? 아니 요거 아니구나. 이건 두 번째구나. 이거 그래서 어찌됐든 3분의 2가 됐다라고 주장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실은 1억 9천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장입니다. 그러려면 1억 9천이 부족한 걸 스스로 알았으면 3분의 2 주장을 하지 않았어야 되고요.
또 이게 넘었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가 육안으로 계산해도 여기 214억이니까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게 1억 9천이랍니다. 1억 9천이 부족하다고 돼 있으면 이 소송은 하나만 나온 소송입니다. 이 주장 사실에 감사는 하나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또 주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조합원 총회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 참석을 20%를 요하는데 20%의 현장 참석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현장 참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효다. 자, 여러분이 20% 필요한 거는 조합의 창립총회하고요.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현장 참석 20%를 요합니다. 그런데 의사록에 보면 20%가 참석한 거를 여러분의 최종 그 의사록 중에 처음에 성원 보고할 때는 안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 참석을 셀 때 어떻게 카운팅을 하셔야 되냐면 서명 결의서를 내지 않고 순수하게 현장에 와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한 그룹이 있고 직접 그러니까 참석자죠. 그런가 하면 서면 결의서를 내고 참석자 이거는 뭐 판결문에서도 서면 참석자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직접 참석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현장 참석은 맞다라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현장 참석을 보고 다만 서면 참석자는 본인이 기존에 제출한 서면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중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셈이 되겠죠. 투표용지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현장 참석을 하지 않은 건 아니죠. 현장 참석은 맞죠. 어떤 형태로? 서면 의결로 아니면 몸빵으로 직접 투표권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또는 미리 서면으로 행사하는 방법으로 현장에 참석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록에 보면 이것도 20%가 넘는다고 돼 있어서 이 소송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 소송만으로는 조금 아직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했고 그건 제 개인의 견해일 뿐이고 여러분의 소송 대리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건 그러나 저의 견해를 여러분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리인과 그 부분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순되는 이런 소장을 쓸 수가 있을까요? 그럼 모순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인데 아까 제가 첫 번째 했던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했던 거는 모순은 아니고 자료 검토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리인과 상의하시라고 하는 게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게 사실 어쩌면 부적절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리인과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면 이 소송에서 본인이 미리 이 소장을 넣을 때 제출할 때 지금 원고들이 상의가 미리 된 부분이 아니라면 원고에서 탈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탈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소장을 넣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그 의뢰인과 대리인은 최소한 의뢰인과의 교감을 통해서 의뢰인이 그러니까 잘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어떻게 해달라 우리 소송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소송이 진행이 좀 신중하게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앞으로도요 여러분 제가 아까 크게 둘둘둘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분 조합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은 새로운 집행부가 왔을 때 여러분의 대표자이지 단독 결정권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과 의논하고 여러분과 상의해서 여러분이 가장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그러나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의하면 여러분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총회에다가 여러분에게 붙인다든가 여러분에게 고지를 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최소한의 그 정도의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경영 분야든 사경영 분야든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 알다시피 커뮤니케이션 이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채권 지가 오래돼서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공경영이든 사경영의 분야에 있어서 행정학 분야든 경영학 분야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직 이론하고 조직과 의사소통 이론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이 조직을 그러니까
조합장을 누가 뽑고, 이사를 누가 하고, 감사를 누가 하고, 이 조직이죠. 그 다음에 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여러분과 그 조직 간, 집행부 간의 커뮤니케이션. 근데 여러분들은 작게라도, 최근에 그 조직을 하나 꾸려서 어떤 거사를 도모했지 않습니까? 12.12와 9.16 막 이런 걸 막느라고, 그 다음에 10월 30일 사태 뭐 이런 걸 막느라고 여러분이 거사를 해봤기 때문에 조직을 어떻게 꾸리고 그 조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대항을 해야 되는가는 여러분이 이번에 많은 부분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근데 그것은 이 조합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질문. 예, 이전 고시에 대해서 한 말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전 고시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미리 결론을 내고 막아야 한다고 물어보시네요. 이전 고시는 뭐냐면 관리처분에서 정해진 사항을 그대로 이전하는데, 이거는 이전 고시는 말 그대로 모르겠습니다. 행정법상 일어나면 확인행위 정도 될 텐데, 실제로 실무상으로는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해진 그대로를 구청에 보내면 구청에서는 그 다음날 관부에다가 그대로 실어줘 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심사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뭘 문제하냐면, 지금까지 쓴 사업비나 이런 내역들을 관리처분 계획에서 다 의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다이터를 본 적이 없죠. 대부분의, 심지어는 여기에 관한 용역계약서들이 인터넷에 공개된 적도 없고 도시정법 위반하고 있고 이 돈을 진짜로 써야 될 때 썼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고시가 이루어져 버리면, 그리고 이 관리처분 변경, 작년 10월 30일자 변경에 의해서, 31일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때 변경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추가 분담금 이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억울해서 여러분은 계산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뒤늦게나마 이 각종 계약이 이루어진 의혹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공유지 문제도 126억 찾아올 수 있는지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고시가 일어나 버리면 관리처분에 대한 쟁송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네. 이전 고시가 이루어진 뒤에는 관리처분의 하자에 대해 다툴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들 조합의 비리의 상당 부분은 그냥 지하로 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고시는 여러분이 막지 못하면, 이전 고시를 하자는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조합에 임원을 해임했거나 여러분이 억울해서 사업비를 찾겠다는 모든 논쟁의 상당 부분을 더 이상 다투지 말고 우리가 등기를 받고 끝내버리자라는 것이 이전 고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소송의 상당 부분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당시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나올 때 2012년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한 번 있었고, 그때 전원합의체에서 소수 의견 5명의 의견이, 대법관들 의견이 상당히 팽팽했고, 저는 그쪽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쪽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다수 의견이 그런 쪽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전 고시가 나면 관리처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조합에서 그게 잠실 1단지에서도 관리처분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었는데, 잠실 1단지 되게 큽니다. 제가 그 소송을 관여해서 압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2012년도에 결국은 대법원의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그 가슴 아픈 판결을 해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돼 있고, 수천억의 잠실에서는 더 이상 그 수천억 정도의 분쟁이 그대로 종식돼 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제 경험상 가슴 아픈 일인데, 대법원 판례가 뭐 이러니까 여러분도 이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논쟁했던 것의 상당 부분은 그대로 그냥 묻히고 맙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그 무효 소송을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까? 조합원 뭐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어도 관리처분 무효 소송. 그럼요. 다 개인이 하죠. 법인이 합니까? 조합원이 법인이면 법인이 하지만 다 개인이 하는 것이죠. 사람은 두 놈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이 소송하거든요. 하나는 그 똥도 싸고 숨도 쉬는 자연인이고요. 하나는 법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말하는 의미라는 것은 이놈 얘기했죠, 이놈. 이놈이 할 수 있냐? 이놈이 합니다. 우리가 한 놈이든 두 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놈처럼 해서 그냥. 주기적인 이전 고시는 100%가 전부 다 완료되어야만이, 그러니까 이전 고시에 응하는 사람들이 100% 되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전 고시를 네.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모든 서류를 조합원들이 넣는 사람들이 서류를 다 줘야지 가능한 무슨 거예요. 서류를 달라고 하던가요? 가족
가족관계 증명서, 그다음에 예, 등본하고 과거 몇 년간, 뭐야? 5년간, 예, 그런 서류를 다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 글쎄요, 부분 이정고시를 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상가와 아파트를 따로 하는 경우는 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전 조합원이 서류를 제출했을 때만 이정고시가 이루어지나요? 아무래도 정확한 이정고시를 위해서 그 서류를 증거하겠죠. 정확한 이정고시를 위해 증거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이정고시를 해버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조합에 일어났던 엊그저께 해임한 목적은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 그냥 이대로 덮자. 이대로 덮고 가고, 뭐 추가 분담금, 이미 다 낸 건데, 뭐, 그래도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더 이상 관리처분에 잘못할 때 다투지 못합니다. 예, 지금 이 사실을 아는 조합원들은 서류를 주지 않고 있는데요. 네. 모르는 조합원들은 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합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공동체는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정비구역 내에서 운명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같은 네. 재산에 다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네. 내가 아무리 옳고자 하는 결정을 하고자 해도, 우매한 다수가, 여러분이 보기에 우매한 다수가 어떤 결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따라가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권리가 소멸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 조합원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오늘 또 영상 좀 제가한테 설명드린 내용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해서 여러분이 남기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내용을 충분히 조합원들한테 알려주셔서,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이 다음에 여러분이 조합을 새로 구성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고, 왜 추가 분담금 발생했고, 그러면 이 추가 분담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소양을 가진 사람이 조합에 들어가서 이 일을 대신해줘야 될까, 조합원의 의사를 대변해줘야 될까 하는 것을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오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오늘 설명을 중심으로 조합원들한테 모여서 의논하시고, 그때마다 뭐 소수가 모일 때마다 다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왕에 촬영하셨으니까 저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서 조합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앞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여러분이 도움이 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조합원들이 좀 궁금해하는 사항이 지금 그 관리처분 계획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따로 이렇게 그거를 소송을 했을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을 때에 그 판결, 그러니까는 저쪽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늦게 했단 말씀입니다. 네. 그랬을 때에 그 판결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판결 시기는 뭐 글쎄요, 법원에 예를 들어서 2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네. 어느 게 더 빠를 것이냐, 네. 먼저 들어간 사건이 더 빠를 것이다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네. 하나는 A 재판부 1재판부에서 하고 하나는 2재판부를 하는데, 이 재판부는 뭐 기일을 막 자꾸 느리잡고 있고, 이 네. 재판부 빨리 잡으면 늦게 들어가시면 이쪽이 빨리 결정나고요. 네. 이걸 일찍 들어가시면 늦게 결정날 수도 있고, 시기는 그래서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다르고 다 달라서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네. 소송을 한 번 제기했던 사람은 네. 같은 청구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되게 3심이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3심은 사실상 법률심이어서 의미가 없고 1심, 2심이 있는데 매번 실전인지 연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냥 또 다시 하지 뭐 이런 소송이 아니라, 조합원은 누군가는 한 번에 내가 소송을 했던 게 이 소송으로는 2번 다투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소송을 여한이 없이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다 주장해서 법원의 판단이 그런데 이것과 사실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라고 하면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경우도 가능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결 선례에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의 안심하고 그 선례에 따라서 같은 법원이니까 아직은 갈 것이다. 다른 판결이, 이걸 뒤집는 다른 판결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나 아까 판결이 얼마나 빨리 나느냐 늦게 나느냐, 글쎄요, 그건 뭐가 중요할까요? 조금 빠르면 뭐하고 느리면 뭐하겠습니까? 제대로 하더라도 한 번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판결은 재판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고 지금 그
소송 중인데 들어갔다가 아니라는 거를 판단을 해갖고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랬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예. 네. 예. 그러나, 뭐, 늦게 했다면서 반드시 이거 하고요. 특히, 빨리 판결 나서 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늦게 네. 판결 나서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변론기일이 재판마다 다른데요. 변론기일을 뭐 한 번만 잡는 재판이 있고 2번, 3번, 4번, 5번 뭐 왜냐 이런 경우는 뭐냐 이쪽에 주장하니까 저쪽에 반박이 또 세고 또 반박할 수밖에 없고 또 반박 이러면 재판이 되게 늦어져요. 근데 제일 빠른 재판은 뭐냐면 소리로 딱 했더니 저쪽에 한 방에 예, 팍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압을 하면 그거를- 2번 재판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송을 그게 빨리 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지금 그렇게 될까봐 그게 먼저 그래서 판결이 날까봐 그래서 나도 그것이 뭐 새로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본인이 탈퇴를 하셨으면 나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네. 맛이 살짝 맞죠. 그러니까요. 그게 네, 우려돼서 맛이 살짝 간 여쭤보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나 행정소송은 왜 제가 맛이 갔다고 표현을 하냐면 맛이 갈 수도 있다고 표현하냐면 행정소송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제시했더라도 그 효력은 전체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자 이번에 진도 참 안타까운 침몰 사고 있었잖아요. 그때 다 빠지기 전에 새로운 배가 옆에 딱 대기하고 있었더라면 다 구할 수 있었죠. 네. 이해가십니까? 네. 이 배가 만약에 네, 빠질 걸 알겠어요. 알았다면 네. 옆에 또 하나의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네. 아까운 생명을 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습이 없습니다. 딱 어느 시기가 네. 지나가고 나면 근데 이 배에 탔던 사람을 다시 살아올 수는 없습니다. 네. 사망자가.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행정소송은 한 사람이 소송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조합원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송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앞에 누군가가 소송을 해놓으면 다른 소송할 때 이건 뭐 총회 한번 소송을 했었습니다라는 서면을 반드시 상대방이 갖고 옵니다. 대부분. 조합원 대다수가 했는데 이거 다 증거예요라고 이제 원체 청구 원인이 다른데 원인이 다른데도 상대방 변호사에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 뭐 조합원 대다수가 했는데 이 사람은 다수가 해서 증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소수가 불과 몇 명이서 사업 발목 잡느라고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주장을 해요, 상대가. 그러니까 피고 측 변호사는 똑같은 사람이 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맛이 살짝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소송은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직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결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소송의 일반론, 소송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관리처분 무효소송하고 관련해서 소장의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한 조합원들이요. 따로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런데 해외총회를 끌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분열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셔요? 저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가장 여러분 카페에 제가 한때 가입해 있었던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글도 좀 올리다가 탈퇴했는데 탈퇴한 이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올린 글이 저를 너무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와 제가 싸우면 거기서 중간에 이득을 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변호사님과 싸울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송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싶었고 최소한 효율적인 방법, 그 방법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의 정상을 가는데 기개척된 등산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안전사고 당하지 말고 가까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적은 에너지를 통해서 정상에 빨리 올라가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등산로를 소개하는데 저는 치중을 하려고 했는데 등산로를 따로 개척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데 보니까 등산로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것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해서 마치 대외적으로는 싸우는 것처럼 보였을 수는 있습니다. 한쪽이 수용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근데 그 모든 것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인공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게 해서 우리가 득을 보자.
제가 여러분의 뭐 득을 보는 무슨 뭐 우리 볼 때는 소식이도 아니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평가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그쪽과 경쟁하거나 그쪽과 업종 자체가 다릅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저는 전기사업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여기 가니까 법무사다, 변호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법무사는 뭐하고 변호사는 뭐하겠습니까? 제가 전기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지금 여러분이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들을 알고 저기 하려고 했는데 제가 소도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그 이후에 제가 소송에 대한 결정을 좀 해서 방향을 좀 이렇게 잡아드리겠다라고 카페지기한테 제가 얘기를 했고 카페지기가 그 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나온 얘기가 막 분열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죠. 네. 여러분은 뭐를 분열하셨나요? 보통은 분열하면 커집니다. 그죠? 그렇죠. 사람도 큰일 나면 세포 분열해야 됩니다. 분열해서 여러분은 분열하면 쪼개지는 줄 아는데 커져요. 그죠? 분열하지 않고 커지려면 흥분이라 돼야 됩니다.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기회에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포 분열을 더 해도 됩니다. 커지기 위한 분열이라면. 자, 여러분은 당시에 해임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분열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의 목표는 해임이었습니다. 그죠? 네. 해임이라는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카페를 만들었고, 무슨 찾기 모임, 권리, 좋은 얘기입니다. 권리라는 게 너무 좋은 말이라서 권리 찾기 모임이라는 명칭 자체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권리 찾기 모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해임이 목표였습니다. 해임했습니다.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분열했더라면 커졌습니다. 왜냐? 이걸 한 개의 조직이 띄워주는 게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조직이 띄워줬더라면 여러분은 해임이라는 목표를 달성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분열이 안 되고 한 개의 조직이 움직였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런데 그때는 조합이라는 워낙 거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나 세 개의 조직이 움직이면 잘못해서 이 조직이 이쪽으로 가버리거나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뾰족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뾰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뾰족하려면 한 개가 돼야 됩니다. 뭉뚱거려지면 안 됩니다. 두 개, 세 개가 되면 반드시 이거는 이때 분열은 좋은 분열이 아니라 자칫 흩어질 수 있는 분열이기 때문에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확장을 위한 분열이라면 분열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네. 확장을 위한 분열이냐 흩어지기 위한 분열이냐 여러분은 확장을 위한 분열을 하셔야 됩니다. 한껏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표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요 뾰족하게 끄트머리를 하나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 누구를 찌르는 상대는 이제 없습니다. 찌를 때는 뾰족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찌를 상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끼리 하나의 이 품 속에서 모여서 다양한 토론들과 아까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영학의 기본이고 공경영 분야나 사경영 분야나 가장 중요한 조직관리와 의사결정 이론입니다. 자, 조직이 어떻게 여러분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지금 연습해보고 지금 여러분이 민주주의를 한 번도 안 당해봤으니까 지금까지 총회자를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한 번도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만든다면 여러분은 망합니다. 제가 피nom고 그것은 제 경험상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나 권리를 못 찾습니다. 왜요? 권리 찾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에 있어서 거부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분열이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는 분열을 흩어지는 분열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를 향해서 하나만 나만 지도자고 여러분은 절대 어떤 논의도 나를 제외한 논의를 하지 말라라는 취지의 소위 말하는 분열이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정말 한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러분 조합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분열을 통해서 커져야 됩니다. 확대돼야 됩니다.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그 속에 말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오신 분은 몇 분 안 되지만 큰 그릇 속에 담아놓고 여러분이 같이 듣고 같이 분석하고 의사 교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고 또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 그릇을 담으십시오. 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면 나는 이걸 실천하겠다. 근데 나는 이걸 못하겠다. 못하면 못하는 이유, 하면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많은 수가 이렇게 지향하는 사람에게 한 보따리가 모아지고
또 이런 지향점을 가진 사람에게 또 모아지고 해서 이 사람들이 조합원 총회에서 당당하게 결정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러나 우리 과거 정권에서도 야당이 주장했던 것도 때로는 자기가 여당이 되면 그 그릇에 담습니다. 정책 반영한 거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물며 나를 제외한 모든 논쟁을 금지한다라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심정 2-4가? 그런 식의 분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골때리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의 조합보다 훨씬 나아집니다. 네. 기필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조합이 혼자 해결하고 여러분에게 나중에 다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활발한 소통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이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남들과 교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뭐든지 하겠다. 네. 그런데 그게 자칫 조합원 전체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때는 설사 좀 물어보긴 해야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건 아니고 조합의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이나 공동의 이해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해임한 뜻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해임한 뜻이 과연 조합원의 권리 찾기가 맞았다면 지금은 여러분 토론하셔야 됩니다. 권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활발하게 토론이 일어나고 그 권리를 찾기 위한 대표자를 누구를 보낼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의논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뭐 하자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뭐가 분열입니까? 분열은 커져야 돼요. 왜 뾰족하게 지금 또 만듭니까? 뾰족한 걸 한번 사람을 찔렀으면 이제는 뭉툭하게 여럿이 모여서 최대한의 영향을 키워야죠. 다 그 그릇 속에 담아야죠. 네. 세포 분열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뭉쳐서 그거 뭐 1차 하등 동물들만 세포 분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 제가 죄송합니다. 저도 다른 질문하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국공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국공유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160억이잖아요. 126억이라도요. 126억이 부재수 합의를 했다는 내용이 지금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기 전에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뭐냐면 자 사업식 인가 무효를 받은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취소를 받았든지 어찌됐든 취소됐으면 뭐 그 부분은 효력이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이것을 그러고 나서 이 상태가 매매 계약을 해버리기 전인지 부재소를 하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해버렸는지 이것도 모르겠다고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아니면 이 부재소 내용이 만약에 소송이 다 끝난 뒤에 그 소송에 대해서 했다면 부집행합의가 마침 부재소 합의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끝났는데 뭐는 부재소예요.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거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말라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건지 그냥 너 인정해줄게라고 한 건지 현재로서는 부재소라는 세 가지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커서 어떤 내용을 부재소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반드시 이 총회 결의 안건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효라는 걸. 왜 그러냐?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OS가 했던 건 유효하게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총회를 한번 하는데 여러분이 엊그저께 총회를 한번 해본 사람들이면 최소한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는 알 겁니다.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우리 돈에서 벗어나다 해도 안건이 안 지키는데 원래 뭔지도 모르는 안건이 그렇게 멋지게 통과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새로 들어가서 무효화시키는데 충분히 여러분 정도의 소양이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죠. 아까 제일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았는데 지금 안 하셨습니다. 그때 나올 때 그 답변을 바로 질러야 됩니다. 다른 분들죠. 편안하게 그냥 이왕에 어려운 시간 이건 내셨으면 수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할 건데요. 그 84A하고 B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지금 잠깐만요. 모릅니다. 근데요. 네, 같은 평형인데 네. 지금 A형이 B형보다 더 비싸요. 분양금이.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B형이 가구수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A형이 가구수를 설계를 변경을 해갖고 지금 추가 분담금이 있고 A형이 비싸다고요? 네. 네. 그 다른 지역에 보면은
비용 같은 것이 지금 설계가 더 잘 돼 있어갖고 현재 여러분 조합에 B가 잘 있다고? 예. 그 숨겨진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인테리어 하는 업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하면은 34평이 38평으로 돼버린대요. 근데 뭐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설계도대로 돼 있다면 여러분이 설계를 잘 못 보셨거나 해서 빚어진 결과 아닐까요? 근데 설계도대로가 잘 못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원래 설계도가 돼 있다면 여러분이 설계도를 전문가 아니라 잘 못 봐서 이게 비싸니까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물건 초이스 하는데 실패한 거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얘기가 오늘 좀 숙제하세요. 아마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기에서 많이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네. 네. 더 저기는 없으시고요. 저는 그냥 지금 궁금한데요. 조합장이 이제 선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법원에 총회 개최 허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시총회 개최 허가가. 네. 처음부터 뭐 2달 얘기를 하더니 그 2달을 채우려고 그러는지 왜 재판부가 빨리 결정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지금 비합 사건 이런 걸 이제 비송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신문기일이라는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는 변론기일이라고 부르죠. 대개 보면 일반 사건. 그렇죠. 이거는 신문기일이라고 해요. 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때는요, 재판장이 직권을 결정하면 되는데, 궁금한 사항을 신문하는 날입니다. 당사자 얘기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날이에요. 변론은 당사자끼리 왔다 갔다 하는 날이고, 재판장이 심판 보는 날이고요. 심판만 보면 되고, 신문은 재판장이 자기가 결정을 무슨 결정인가를 하기 위해서 궁금한 사항을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 상대도 그 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답하고 당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언제까지 해서 신문 종결을 잘 안 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안 물어볼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사자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료를 낼 거 있으면 빨리 내달라 그랬죠. 네. 그러면 신문을 종결한 것이지 심리를 종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 심리를 종결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기맘이에요. 재판부한테. 그러면 그때 재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급하다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주장이. 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대리인께서 오늘 신문 종결하고 자료 내라 그러면 언제까지 낼까요? 뭐 예를 들면 3월 30일 늦어도 3월 19일 날 신문길이 있었기 때문에 3월 30일 안에 저쪽이든 우리든 다 내고 심리를 그 종결을 해주십시오 재판장한테 이러면 이날 이후에 토론 서면은 절대 이제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심리를 사실 재판 끝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신문은 당신이 필요한 걸 물어봤으니 당사자끼리 더 이상 서류를 언제까지 낼까요? 우리가 부족한 거 딱 내면 그날부터 딱 크로스하고 당신이 판결해 주십시오. 이 주문을 했으면 좋았고 통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걸 결정을 안 할지 아직도 심리 중 법원이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직 심리 중 이래버리면 판결 같으면 선고 일자 같은 게 잡히는데 근데 며칠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청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당시에 했으면 당시에 요청을 해서 끝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면 상대도 그때까지 이제 소리 안 내고 그때까지 안 낸 거 그때 지난 것은 또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말로 재판장님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그쪽에 허가가 떨어져야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뭐 제가 어떤 힘이 있어서 빨리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결정이 났으면 뭐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참 절박한 시간인데 늦어지니까 답답하네요. 근데 그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반복하자면 너무 거기만 기다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공간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해임과 선임과의 사이에 여러분이 어떻게 선임하고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좀 토론을 하든가 여러분과 지금 오늘처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도움이 됐다면 이런 내용을 전파하고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이 내용 향후에 하는 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쓴다면 지금의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고요. 단지 법원만 쳐다보고 있으면 지루하죠. 법원은 딱 해줬더니 내일부터 뭐 하랍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바로 딱 세울 수 있나요? 그래서 법원이 허가해서 바로 세워버리려니까? 여러분이 세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다면 여러분 조합처럼 제가 조금 비난하자면 여러분 조합처럼 적극적으로 저한테 매달리지 않거나 저한테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조합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대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저한테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지 못하면 조합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도자는 내가 조금 더 알아야 조합을 만나는 게 가장 두렵거든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아니 당신 지금 배워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 나를 이용하고 당신은 뒤에서 편하게 지켜봐라 오히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배운다고 해서 모든 걸 배울 수가 없으니 좀 차근차근 그때부터 가면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질문을 하지 않도록 모아놓으면 내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편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저한테. 아마 저보다 더 많이 알거나 아니면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보다 원체 많이 알거나 아니면 뭘 물어볼지조차도 몰라서 안 물어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벌써 한 두세 번 설명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윤곽은 잡으시겠죠. 근데 그게 금방 배운다 해서 뭐 스스로 해내고 막 이건 잘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건 여러 아까 그런 내용들이 말로는 쉽지만 진행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시간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라서요. 단지 이러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겠느냐 여러분 입장에서는 운영 방식 그러니까 그동안의 문제가 없었는가 기존의 문제는 뭐였나 조합하고 소통하지 않는 조합이 있었다 어떤 자료도 현재까지 알 수가 없다 이 많은 총의를 했지만 우리는 모른다 그 다음 권리찾기 모임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 우리가 차기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준비가 부족했나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인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보완해야 될 건 무엇인가를 조합원 여러분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많은 조합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고 정보가 완전한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분적인 정보가 제공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하늘이 요만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쪽 시장을 잘 몰라서요. 혹시 그러면 다른 재개발 관련해서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하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만나보십시오. 근데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쪽에서 일을 했던, 물론 제가 아까 판결들을 소개했던 변호사도 있고요. 그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인지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다고 하는 건 대부분 조합 쪽이고요. 근데 비대위 쪽에 소송을 좀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실적은 그다지 기대할 게 없습니다. 좋지가 않습니다. 뭐 100점 배표형 기분 나빠할 거고요. 100점 배표까지는 아니라도 별로 승소 실적을 낸 변호사들이 비대위 쪽에서 별로 없습니다. 승소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던 비리 쪽은 아예 아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인터넷상이든 어디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아예 앞서서 없는 것 같고 행정 절차상의 문제 아까 사업시행계획서에 30조 뭐 시행령 41조 2항 이거 주장했던 변호사가 거의 없고요. 48조 1항 4호에 관한 거 주장했던 사람 없고 제가 그거 822호 2011 부하 판결을 받을 때 해당 재판부가 그 당시에 범법인 청목이었는데 그쪽에 이런 주장은 처음 봤다 주장을 보충해달라고 했었으니까 실제로 알려지지 않았고 그 판결을 모 변호사님이 김모 변호사가 나중에 신문에다 소개한 적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제가 판결문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시장에 알려지거나 한 사람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마음껏 조합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마음껏 뭐 변호사가 있다면 만나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내용
곧바로 얘기했을 때 잘 못 알아듣는 변호사들이 상당 대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변호사를 만날 때 무조건 뭐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만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왜 변호사 하는데 모를까가 아니라 안 해본 사건인데 경험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기존 등산로 루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일을 한번 해본 사람에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본인이 체험한 사실이라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거는 그 당시 제가 이제 도와줘서 가능하긴 했는데 그 친구도 저한테 도움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도움을 줬던 사람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혹시 필요하다면 뭐 여러분 조합원들이 만나기 원하거나 그러면 그 돈도 못 벌면서 바쁘긴 한데 제가 소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재개발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재개발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문 이렇게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광고 선전을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서 그냥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무슨 전문. 근데 요새 보니까 뭐 TV에도 이혼 전문도 있고 있을 때 나는 그거 웃기는 얘기인데 원래 광고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변호사는 골고루 똑같은데 내가 무슨 전문 이걸 못합니다. 네, 광고를 못해요. 그래서 재개발 전문이라고 하고 만약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약간 사짜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조합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1차 추가 부담금을 이미 낸 거고 2차 추가 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일반 분양하고 상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거를 많이 우려하고 있고요. 그런 다른 조합의 사례가 있는지 좀 저는 궁금하고요. 들리는 소문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입주해서 이제 살고 있는 하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롯데가 이제 시공을 했잖아요. 근데 외부 샤시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업체가 했다고 롯데에서는 AS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또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근데 또 조합에서는 해임이 됐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이렇게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자 부분은 뭐 이제 공사에 따라 틀립니다만 뭐 한 1년에서 뭐 3년, 심지어는 5년짜리도 있는데 뭐 샤시 같은 거 한 1년일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조합에 들어가면 업체를 찾아서 누가 했는지 봐서 당연히 했던 업체한테 하자를 요구하는 건 당연할 거고요. 하자 고소를 요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뭐였죠? 그 다음에 뭐 추가 분담금 2차로 나오느냐 뭐 2차로 나오겠어요? 그동안에 재탕, 3탕, 4탕 해보는 조합이 많이 있죠. 그 일일이 열거할 가치도 없을 만큼 응암 8구역도 지금 입주한 지 3년 됐는데 추가 분담금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이 정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고 뭐 그거 많습니다. 그런 케이스는 많아서 얼마 전에 보도된 거, 고덕이 어느 구역도 뭐 입주한 지 5년이가 지났는데 뭐 추가 분담금 나왔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근데 그런 식으로요. 그럼 뭐 하다가 안 되면 계속 여러분한테 물려서 참 뭐라고 그 조합이 있는지가 아니라 뭐 거의 대신에 까고 우리 이 영화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죠. 한 번에 갑시다 하잖아요. 아직 제가 한 번에 간 조합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중간에 가업비 올리고 여러분한테 추가 분담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안 받은 조합을 아직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한 번이냐 두 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받는 놈이나 두 번 받는 놈 그럼 그놈 아니에요? 안 받는 것이 중요하지. 관리처분이 했으면 그대로 이전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변경하고 아직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조합을 못 봤다고요. 그러니 추가 분담금마저도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가 뭐가 중요할까요? 부족하면 계속 받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밝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의도된 대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밝히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대로 이 조합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고 이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최대한 가지고 방안은 들어가서 마련하더라도 대처 기준 정도는 여러분이 갖고 들어가셔야만이 시공사라든지 기타 용역업체 조합을 둘러싸고 그동안의 조합과 이 사업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완성된 단계까지 했던 모든 사람들과의 여러분의 싸움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단지 낭만적으로 여러분이 맞습니다. 분열이다 하나로 합쳐라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은 각자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알 권리, 내가 판단할 권리
내가 판단할 지식, 다른 사람의 알 권리를 방해하거나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 습득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감하게 거절해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열은, 세포 분열은 훨씬 성장을 전제로 한 것이고 흩어지는 분열은 배신이나 뭐 이런 것인데 그 분열은 바람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고 말 것도 없어요. 가서 어디로 가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 조합으로 붙으면 괜찮나요? 그건 죽었는데 갈 데도 없어요. 지금은 분열해도 갈 데가 없어요. 있어야 돼. 아니면 저놈도 골탕 먹으려고 내가 많이 이상한 정보를 줘갖고 뭐 총에 못 오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돈 물고 저놈도 돈 물게 만든다. 그러지는 않겠죠. 누가. 그죠? 혹시요, 이 영상을 보고 분열을 통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고 싶은 조합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위해서 혹시 대표님이 메일이나 뭐 이런 것도 열려있나요? 그거는 근데 제가 혹시 제 카페 하게 되면 잠깐만요. 지금 강의 중이거든요. 안 끝났어요. 제가 혹시 제 카페에다가 만약에 영상을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댓글 같은 거 달아주면 뭐 제가 답변을 하겠고요. 뭐 여러분이 또 여러분 저기다 하면 어디에 올리거나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하시나 하면 여러분이 뭐 질문한 사람들 취합해서 오시면 제가 그때는 못하더라도 취합해서 오시면 뭐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잔 한 잔은 답변 못하더라도 대표님 카페 명을 좀 써주시죠. 예, 제 카페는 알고 계시듯이 서현결에서 위조방지를 진리합니다. 네이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런 촌스러운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들어가도 네. 예, 아예 조건 없습니다. 네. 무조건 네이버에 회원만 끼면. 근데 지금까지 안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아니 한번 들어가고 해봤는데 제가 그렇게 여기에 제 필명이 애니콜입니다. 아무튼 저기 그러면 우리 카페에도 다시 들어오세요. 들어가고 싶은 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좋은 말씀하면 아니요, 안 합니다. 돈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카페가 이미 가장 제가 싫어하는 제 거는 제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남들은 그걸 갖다 마음껏 평가하고 폄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든 비난하든 뭐 검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대신 제가 안 올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역할이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뭐 흥미 위주로 올리는 거는 제가 찬성합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워낙 지식 전달 카페 비슷하게 돼 있어서 제 카페 특성상 다른 사람도 자기가 느낀 바를 요즘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맨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모르는 내용을 안 올렸는데 근데 여러분 카페는 이미 친목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질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재밌는 요소를 발견할 수도 없고 이웃 간의 다정한 얘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냥 누가 예를 들어 우리의 본질적인 얘기를 한마디 하면 썰리더라고요. 다다다다 소수에 의해서 엄청난 글이 올라와서 쭈루룩 밑으로 내려가고 어떤 몇몇 지배자들이 이 카페를 이미 장악을 해버렸어요. 카페가 이미 소통 공간으로서는 뭐 원포통인가 그러는데 그 통할통자 쓴다면서요? 그런데 이미 소통에 장애가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카페라 제가 들어가면 제가 이게 올렸다가 그렇게 제가 이게 아주 묘한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카페도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 그거라고 바로 탈퇴했습니다. 다시 들어가고 싶은 건 전혀 없습니다. 카페를 여러분이 제대로 된 아까 제가 커뮤니케이션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카페가 있다면 가입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카페는 저는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거듭 저는 한번 상처를 크게 입었습니다. 다른 말, 제가 너무 우울한 말로 끝을 냈습니다. 대신에 제 카페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과의 얘기도 혹시 여러분과의 얘기
네.